오늘은 허블 법칙과 우주척도 그리고 프리드만 모형, 우주 팽창 모형까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허블 법칙인데, 왜냐하면 허블 법칙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우주척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우주척도를 배우고 난 이후에 이제 프리드만 모형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드만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방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해석 자체가 전공책이라든지 기타 다른 책들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아서 이번에 요청을 받고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허블 법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 법칙은 기본적으로 이제 거리에 그 다음에 거리와 적색 이동 간의 관계인데요. 거리 D의 은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스펙트럼을 방출을 합니다. 이때 스펙트럼을 람다라는 걸로 관측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원래는 람다 제로라는 파장이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관측된 거는 람다인 겁니다. 이때의 적색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Z는 초기의 파장분의 파장의 변화량이 되는데, 이때 파장의 변화량을 다시 쓰게 되면 초기의 파장 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 V라고 표현을 했을 때 V는 광속에다가 이 적색 이동량을 곱한 거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죠. 그럼 이때 이 Z를 다시 바꿨으면 C 곱하기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가지고 이제 허블은 어떻게 하느냐, 은하의 겉보기 등급을 가지고 상대적인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상대적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어떤 식을 얻게 되느냐, CZ는 H0 곱하기 D라는 허블 법칙을 얻게 되는 거죠. 이때 CZ는 우리 속도 V로 환산을 할 수 있었으니까 가장 유명한 식 허블 법칙에서 V는 H0 곱하기 D라는 식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이제 은하 스펙트럼은 우선적으로 여기 적색 이동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긴 파장으로 이동이 되어 있고 그 거리는 거리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이 허블이 관측한 이 은하 사진들을 보게 되면 거리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이때 늘어나는 거를 봤을 때에 레드시프트라고 해서 적색 이동량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속도랑 그 다음에 적색 이동량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블 법칙은 기본적으로 V는 H0D라고 하는 H0, 이때 요거는 현재의 허블 상수고요. 현재의 허블 상수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허블 상수는 변하고 그 다음에 그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허블 상수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가 H0인 거고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V는 H0D를 쓰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속도가 너무, 그러니까 적색 이동량이 너무 많아서 이때 그래서 상대론적인 이동이 있을 때의 적색 이동량은 이 허블 법칙은 약간 다르겠습니다. 어떨 때 쓰냐면 이때 적색 이동량의 Z가 0.08에서 그 다음에 2 사이에 있을 때는요, 이 은하까지의 거리를 이제 근사를 할 때 우리 그냥 단순히 이때 D는 H0분의 CZ라고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Z를 다르게 근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일단 H0분의 C까지는 똑같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상대론적인 이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1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1로 근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색 이동이 되게 클 경우에는 거리는 은하까지의 거리 d, 파색단위죠. 요거는 요렇게 근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때 우리 은하의 후퇴 속도가 광속보다 작기 때문에 V는 H0 곱하기 D로 근사가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V는 H0 D를 가지고 이제 별을 관찰을 한다 했을 때 그 별의 관측의 기준이 되는 표준 측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되는 표준이 되는 그런 기준 별들이 있는데 이 기준 별들의 만약에 절대 등급이 M 대문자 M0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거리까지도 이 허블 상수로 이 허블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거리 지수 얘기했을 때 소문자 small m 마이너스 라지 m, m 마이너스 m은 5 로그 d 마이너스 5라는 요 식을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이때 이걸 이제 표준 측강의 별에다가 적용을 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절대 등급이 M0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가 M0로 변경이 되고 이 D가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예쁘게 식을 조금 변형을 해볼 건데요. 예쁘게 변형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5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얘네 로그 D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분수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5 로그 10분의 D가 됩니다. 이때 파색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때 이 D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D는 H0분의 V였죠? 근데 이때 V는 또 CZ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M-M0는 5분의 5 곱하기 로그 H0 곱하기 10파색 그리고 분의 CZ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허블 법칙이었고요. 이제 이 허블 법칙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했느냐? 바로 이 우주 척도를 알기 위해서인데 이 우주 척도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우주 척도는 R로 표현을 합니다. 대문자 R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일 경우에가 R0가 되고요. 현재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출발을 했을 때를 R1으로 놓기도 합니다. 이때 이거를 다시 표현을 하면은 광자가 발사, 그러니까 광자가 출발했을 때 검출한 그 시각을 바로 R1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자가 도착한 시간을 R0, 그러니까 광자가 도착했을 때의 그 우주 스케일, 우주 척도라고 하죠. 우주 척도를 R0, 뭐 R1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걸 다 떠나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그냥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라고 해서 RT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다음 장으로 가보시죠. 기본적으로 이 우주 척도나 허블 법칙, 그 다음에 프리드만 모형 전부 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척도가 R이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요. 이때 과거의 우주 척도 R일 때 그때 복사되는 이 파장이 람다를 방출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현재가 됐을 때 우주의 크기가 R0가 때, 그러니까 R0로 증가를 했을 때 이때 그럼 당연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람다도 람다 제로로 증가를 했겠죠. 이때 이 람다 제로에 대해서 이를 묻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비율을 보려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람다에서 람다 제로, 람다분의 람다 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주 척도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자, 이 내용은, 이거는 결국에 어떻게 또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람다분의 요 부분에서, 이전에 이 방출된 파장에서 변한 이 증가분을 따로, 그러니까 만약에 람다라는 데에서 이렇게 해서 람다 제로로 증가를 했다면 여기에서
델타 람다만큼의 그거를 따로 더했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요렇게 되고요. 이건 결국에 R분의 R0가 됩니다. 그럼 이걸 다시 얘를 다시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람다분의 델타 람다가 되는데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1 플러스 적색이동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유명하게 나오는 1 플러스 Z는 R분의 R0라고 하는 르메르트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요거는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이제 이 우주 척도 R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정확도,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정확도를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력 이론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력 이론으로 발표를 했던 게 누구였냐면 아인슈타인이었죠. 아인슈타인이 본인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해서 우주상수가 포함된 이제 방정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적 우주론을 설명을 하죠. 이때 정적 우주론, 그러니까 뭐 구형이고 그 다음에 아주 정적인 그 우주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감속인자인 우주상수를 처음에 이제 플러스 우주상수 요렇게 해서 놔두는데요. 나중에는 얘를 폐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주상수를 폐기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현재 모형에서는 이 우주상수를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중력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주 척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이제 우주가 팽창 모형이랑 뭐 팽창을 하는지 수축을 하는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등속적으로 팽창을 하는지는 우리가 역학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반지름을 R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인 어떤 이런 구형의 구형의 우주에 이제 그 구면상에 이제 이런 조그만한 애가 달려 있습니다. 질량이 m인 은하가 달려 있어요. 이때 은하 운동은 우리가 허블 법칙에 의해서 V는 h, 그 다음에 거리였죠. HD가 아니라 이제는 거리 R이니까 H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우주의 평균 밀도는 람다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은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그 다음에 mv제곱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EK라고 하는 얘는 2분의 1 mv제곱이 되고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R분의 G, M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 두 개 합친 거를 뭐라고 하냐? 역학적 에너지, 전체 U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U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랑 그다음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데요. 얘네를 이제 다시 쓰게 되면 이거 두 개를 해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U는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U는 다시 써볼게요. U는 2분의 1 mv 제곱에 마이너스 R분의 G, M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때 얘네가 이제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건 일단 첫 번째 식이 나왔어요. 첫 번째 식이 나왔고 이제 질량을 한번, 이 우주의 질량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평균 밀도가 low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우주의 평균 질량, 이 우주의 질량은요, 구형이라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의 밀도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밀도를 곱하는 이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U가, 그러니까 이때 얘가 0이 되게 하는 이 값이,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0이 되게 만드는
이 밀도 값을 뭐라고 하냐면 임계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계밀도라고 얘기를 하고 크리티컬이라고 해서 low 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임계밀도라는 거는 결국에 이 모든 에너지의 합이 0이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팽창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임계밀도는 팽창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임계밀도를 구해봐야 됩니다. 임계밀도를 한번 구해보죠. 우선 이 V는요, 어떻게 할 수 있었죠? HR로 대입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질량은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의 밀도로 치환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때 얘가 0이 되게 하는 우리 임계밀도를 구하고 싶으니까 로우는 로 C가 되겠죠. 그럼 이걸로 이제 다시 풀어봅시다. 풀어보게 되면요, 얘를 풀어보게 되면 자, 2분의 1 m h제곱 r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 그리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로 C가 되죠. 그러면은 지워봅시다. 한번. 자, 지워봅시다. 얘 날라가고요. 얘 2가 되고, 자, 그리고 묶을 수 있죠. m이랑 r제곱, m이랑 r제곱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묶어서 식을 다시 써보면 m r제곱은 2분의 1 h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파이 g 로 c가 되죠. 근데 이게 뭐였다고요? 0이었었죠. 그러면 이제 로 c를 계산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로 c를 구하기 위해서는 로 c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로 c니까요. 자, 이게 0이니까 이제 산수죠. 2분의 1 h제곱은 3분의 4 파이 g 로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계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8파이g 분의 3h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임계밀도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임계밀도는 팽창 속도가, 우주의 팽창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밀도였죠. 0이 되게 하는 밀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임계밀도를 우리가 이제 정했으면, 팽창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이 밀도를 정했으면 우리 그럼 일반 그냥 밀도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평균 밀도랑 그 다음에 임계밀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평균 밀도 로우랑 임계밀도 로 C가 있다 했을 때 임계밀도가 평균 밀도보다 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팽창 속도 0이 되게 하는 밀도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주에는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그 밀도가 되기 위한 질량보다 적고요. 적은 질량, 그 다음에 적은 밀도로 인해서 감속 팽창이 덜합니다. 우주의 팽창의 감속이 덜하게 되고, 그럼 결국에 얘는 영원히 팽창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팽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평균 밀도가 임계밀도보다 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팽창 속도가 0이 되게 하는 밀도보다 큰 거니까 이거 위에 거랑 반대로 많은 질량의 많은 밀도가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 정지가 됩니다. 팽창이 정지가 되죠. 자, 그리고 평균 밀도랑 임계밀도가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특별히 뭐라고 하느냐? 아인슈타인 드 시터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탄 모형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프리드만 모형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보기 전에 얘랑 관련된 요 그림을 한번 보고 가야겠죠? 그림 한번 보고 갑시다.
그림의 컨셉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 세로축은 결국에 시간이고요. 시간과 관련된 거고 여기에 4가지 모형이 나옵니다. 우주 팽창이 가능한 우주 팽창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인데요. 첫 번째 2개, 이 2개 같은 경우에는 감속 팽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적으로 평탄하게 팽창하는 거고 요거는 가속돼서 팽창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거 프레젠트라고 되어 있는 이 노란색 상자 있죠? 이 노란색 상자가 현재고요. 현재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가로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공간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넓어지면 공간 범위가 확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에는요. 얘가 빅뱅에서 시작을 해서 우주가 점점점 이제 팽창을 하죠.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다시 한 점으로 모이게 되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결국에 이거는 팽창이 멈추게 되고요. 멈추게 되고 이 용어를 빅뱅이 아니라 빅크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돌 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팽창을 합니다. 첫 번째랑은 다르게 계속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팽창을 하고요. 영원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속도가 조금 팽창하는 속도가 감소가 됐긴 했지만 축소되지 않고 영원히 팽창을 하는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가장 심플한 모형인데 요렇게 되길 원했어요. 하지만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이 허블 상수가 영원히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우주가 팽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 팽창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계속 빨라지는 거죠. 계속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현재의 기준으로 했을 때의 허블 상수는 이 모형에서 모두 같고요. 그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예측에 대한 거를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이제 모형으로 나타낸 게 있는데 이제 드디어 프리드만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아까 설명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1, 2, 3, 4, 그 다음에 점선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점선 같은 경우에는 뜻하는 바가 뭐냐면 팽창이 없는 텅 빈 우주를 얘기를 합니다. 팽창이 없는 텅 빈 우주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제 상하로 나뉘어집니다. 이 선 있죠?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점선이 시작되는 요 부분, 그러니까 T0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이제 허블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허블 상수 H0를 써서 만든, 그러니까 H0를 가정을 했을 때에 시작하는 공식적인 아주 이상적인 그 우주의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데 팽창 없는 텅 빈 우주를 얘기를 하고요. 이 점선을 기준으로 아랫부분 있죠? 이 점선을 기준으로 아랫부분에 있는 그래프들은 암흑 에너지가 없는 모델입니다. 우주의 에너지를 없는,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는 모델이고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 암흑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감속을 하죠. 감속 정도가 다양합니다. 감속 정도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시면요. 2번도 거슬러서 가서 보고 3번도 거슬러서 시작점을 보고 1번도 시작점 거슬러서 보면요. 이 빅뱅, 그러니까 허블 타임보다 짧죠. 그러니까 빅뱅이 시작한 빅뱅보다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가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작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점선 기준으로 해서 위는요. 가속 팽창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가속 팽창되는 이 4번의 이 그래프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산했던 이 허블 상수, 그러니까 이 우주의 시간보다 훨씬 더 과거에서부터 우주가 실제로는 더 오래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이제 또 밀도랑 연관을 시켜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요. 1번은 이 평균 밀도가 이제 인계 밀도보다 큰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인계 밀도보다 평균 밀도가 크니까 우주가 결국에 정지, 그러니까 팽창이 정지하면서 닫히죠. 이는 1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프리드만 모형에서 닫힌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빅뱅과 같은 시작점, 우주 스케일이 0으로 도달하는 이 지점을 빅 크런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붕괴입니다. 대붕괴입니다. 빅뱅의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빅크런치가 난 이후에 다시 우리 시작한 것처럼 빅뱅이 일어나고 다시 빅크런치가 되고 반복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우리는 닫힌 우주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 3, 4번을 차례대로 볼 건데요. 2, 3, 4번 차례대로 보기 전에 우리 현재를 기준으로 한번 봐야겠죠. 프레젠트는 여기 있습니다. 쭉 올라가면 요 지점이 나오죠. 여기는 지금 현재인데요. 현재의 우주, 이 척도 R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델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뭐 1, 2, 3, 4 상관없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전부 다 증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봐야 되는데,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요, 2번은 인계 밀도보다 평균 밀도가 작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중력이 팽창, 그러니까 그 수축되는 힘이나 이걸 감속시키는 힘이 팽창을 멈출 만큼은 안 큽니다. 팽창이 멈출 만큼 중력이 안 크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팽창하죠. 그래서 얘는 2번을 뭐라고 하느냐? 열린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픈 유니버스죠? 열린 우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평균 밀도가 인계 밀도랑 같은 지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얘 평탄 우주였죠? 평탄하기 때문에 팽창을 하든 안 하듯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3번의 나이 같은 경우에는 허블 타임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빅뱅 나이에서 우리 실제 우주가 아니 진짜 평탄한 우주라고 얘기를 한다면 3분의 2 정도로밖에 측정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을 보면은 이제 미래로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는 가속 팽창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 팽창을 하고요. 이게 처음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처음에는 물질끼리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매우 가깝고요.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중력에 의해서만 팽창률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암흑 에너지니 뭐 이런 것들이 별다른 영향을 안 미쳤죠.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이 되게 처음에 작은 스케일일 때는 R이 작을 때는 별 영향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제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의 그 비율 자체가 적어지면서 더 중요해지죠. 우주가 커지면 커질수록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더 커지고 중요하게 되면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팽창하는 가속 팽창의 모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프리드만 모형이라고 해서 별거 없죠. 프리드만 모형이라고 해서 별거 없고 사실 핵심은 무엇이냐? 요거죠. 우주 팽창 모형에 있는 이 우주 척도 부분만 이해를 하면 사실 이 그래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